지표상으로는 엇갈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실업 증가와 임금 상승 둔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남은 9월 또 추석 연휴 전 또 후 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달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CPI인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CPI가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긴축 얘기, 간밤의 얘기들은 또 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긴축 기조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네네.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대체적인 미국 지금 경기 상황은 네. 어떤 거 아직까지 좀 뜨거운 거죠, 좋은 거죠. 네, 아직까지 호조. 네네. 아직 소비를 하고 있다. 예. 이것이 언제 꺾일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강하다. 영원히 강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뭐 제로미 다이먼인가? 제이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그 아저씨께서 그랬다면서요. 지금은 너무 좋다. 모든 게.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거는 믿는다면 그거는 빅 미스테이크다. 왜?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흥청망청 술 취한 듯이 쓰고 있다. 술 취한 듯이 쓰면 뭐가 나오죠? 행오버가 나와요. 행오버가 뭐예요? 오버의 행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생이들은 오버의 행 나오잖아요. 행오버는 목 달리는 거예요? 행오버? 행오버. 숙취. 숙취? 예. 아, 술 숙취가 마시고 행오버예요? 그걸 행오. 아, 그래요? 오버행 우리 좀 알지 물량부담인데. 젊을 때 외국계 증권을 스타트 시켰을 때 네. 영어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게 오버행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오버를 쓴 거예요. 오버도 취했냐? 그렇지. 숙취. 뭐 그거랑 뜻이 비슷한 것 같다는데 행오버죠. 제이미 다이먼 얘기한 게 지금 너무 취해서 난리치면은 나중에 그 숙취를 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오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대 다양한 의견 중에서 닉 티라미우스인가? 닉 티마라우스인가? 그 사람 이름 좀 바꿔. 이름 어떻게 바꿔요? 이름 할 어려워. 공룡 이름 같아. 티모라우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뭐 한마디 했다면서요. 뭐라 그래요? 그 페드가 고민하고 있다. 9월 달은 멈추더라도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까? 보험성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한 것도 나중에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며칠 남겨놓고 다음 주죠. 2월 20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두 가지 고민인 거예요.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건 유가 때문에 고민인 그렇죠. 거고 예. 반면에 서비스 어떤 그 지표들은 뭐 이제 임금 인상이랄까 사람들의 실업률은 점점 그러니까 실업률 높아지고 임금 인상은 둔화돼서 코어 핵심 CPI는 내려가는 트렌드로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의 유가는 되게 센 거예요. 그 감산 때문에. 근데 감산을 저지할 수는 없잖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엇갈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보는 투자자라면 당연히 실업 증가와 임금 상승 둔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주가에 베팅을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밸류에이션이 딱 중간 정도의 중립이기 때문에 오버하지 말고 참 예리하게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 이 시장을 포기하고 도망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게 숨어 있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거는 실업률 증가가 되고 임금 상승이 둔화돼서 CPI가 코어가 내려가는 트렌드로 가서 주식이 야금야금 계단식 오르는 게 좋은데 진짜 리스크는 그러다 갑자기 수요가 퍼처싱 파워가 무너지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연말 되기 전에 그것이 확인되거나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말 연초에 좀 신경을 쓰인다는 건데 이 지표로 본다면은 코어 CPI 임금 둔화 실업 증가 굿 bad is 굿이죠. versus 그다음에 헤드라인을 높이는 유가에 대한 거 유가는 신경 써야 되는데 좀 말씀드리면 유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요거를 보면서 시장에 벗어나지는 않게 가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확실한 모멘텀이나 확실한 실적이 나는 주식만 가는 겁니다. 조금 애매하게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왜 대표적인 게 좀 2차 전지인데 그럼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럼 대책 없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실업률은 증가되고 임금은 상승은 둔화되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 실업률이 어떻게 증가되죠? 사람 뽑는 사람 구인 공고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하고 수 봤을 때 그렇죠. 그 예. 비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100명 있는데 구인 광고가 200이면은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구인 광고가 150이 되고 실업자가 한 130 돼서 비율이 1에 비슷하게 수렴하면은 그게 중립이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임금 상승 둔화도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시면 이거 볼까요?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만은 졸출하는 데서 매달 공고가 나오는데 채용 공고가 880만 명 나왔어요. 이게 최고일 때 1,000여만 나왔대요. 근데 실업자가 제일 최근에 나온 거 실업자가 한 600 몇십만 명이에요. 그 지금 실업률이 아니고 채용 공고 나눈 게 실업자면 실업자 한 명당 채용 공고 숫자가 38% 오버야. 1.38. 아직은 많잖아.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2.0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려가야 되느냐? 880만 명 구인 광고가 줄거나 동시에 실업자 640만 명이 더 늘면 되잖아요. 아마 연말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게 근접하게 될 거예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이게 역전도 안 됐죠.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뉴스 한번 보시겠어요? 이 뉴스 한번 우리 박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만요. 네. 미국의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가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나선다. 17%. 이거 무려. 최저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서 17%면 엄청 높은 건데. 그다음 미국 자, 최대 그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은 지금이 아니고 1월 25일 기사. 1월 한참 전에 얘기네. 연초에.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막 부족해서 네. 임금만 올렸다 이런 맥락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 최대 고용주 월마트가 신입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다. 새로 입사하면 무조건 자체 최저임금. 노동자 우위 시대 종료. 9월 8일. 네. 9월 8일 1월 25일 한 8개월 간격 사이에 바뀌었죠. 네. 서비스의 대명사가 이제 월마트 있잖아요. 거기 고용 600만 명쯤 많이 고용하는 건데 이게 7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임금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서비스 쪽은 임금 타이트한 게 분명히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 안심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거 봐요. 내일 모레 24일 날 13일 날 미국의 CPI 나옵니다. 나온 김에 3.6 헤드라인은 유가 때문에 올라가죠. 그렇죠? 더 올라가면 좀 찝찝합니다. 먼스 오브 먼스 0.5, 0.6% 올라가면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코어는 내려간다고 지금 보고 있죠. 4.7, 4.3, 0. 이렇게 했는데 근데 또 그 다음 날 14일 우리나라는 15일 아침에 영향을 주겠네요.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는 데드라인이 이날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월마트만큼 중요할 수 있죠. 이거는 제조업이죠. 근데 지금 요구하는 게 4년간 40% 그 임금 인상이에요. 이거 저기 디트로이트 있는 그 포드 테슬라는 아니고 스텔란티스 몇 군데 있잖아요. GM이고 거기서 합쳐 우리나라 전미 금속 노조 한국 금속 노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럼 이거 생산이 줄면은 한국이 이익 보나요? 현대차, 기아차?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하고 다른 거죠. 이게 상충되는 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걸 좀 와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CPI 여기 코어는 내려가고 CPI는 올라가는데 요거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임금 인상 그거가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CPI 헤드라인의 핵심 요금은 뭐죠? 유가가 지금 88불. 방송한 이 순간 88불이에요. 많이 올랐죠. 네, 67불, 70불 하다가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감산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이 부양제 쓰고 있으니까 좀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미국이 전략 비축률도 바닥이 나서 겨울 되기 전에 전략 비축률 사야 된대요.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미국 경기 좋다며 일본도 중국도 이렇게 부양제 한다며 수요도 좋은 거 아니야? 한번 올라가면 심리가 내려서 90바 넘어가면 100불 가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또 반대 의견 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요에 기반돼서 지금 오르는 게 아니다.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사우디, 러시아 말고 UAE, 쿠웨이트, 이라크, 뭐 이란, 이 다른 그 오펙 있잖아요. 걔네들이 합치면은 사우디가 훨씬 많습니다. 예, 사우디들. 근데 걔네들이 재정 유가라는 것이 돈 남는 게 보통 한 65불이면 돈이 남아요. 70불 훌쩍 안 남아도 훨씬 남아. 그러니까 이게 80불, 90불 갈 때 계속 올라갈 때 걔네들이 부메랑은 생각 안 할까요? 그러니까 감산에 동참은 안 할 것 같아. 그렇죠.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4개월째 그 셰일 가스 있잖아요. 셰일 가스라는 데가 증산을 조금씩 계속 하고 있어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그래서 그게 또 영향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유가가 무작정 올라가기보다는 어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중간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은 한 90불 초반까지는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불로 간다 그러면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베팅을 해야 되니까 100불까지는 안 갈 거로 최소한 올해 내로는 봅니다. 내년 가서는 진짜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섣불리 내리면 이거 자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면은 100불은 만만치 않다. 90불 초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도 S&P 500 기준으로 4,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PER 한 18배, 17배 되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지표가 비스무리하게 나온다 치고 유가가 90불 정도면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건 매우 더딜 것 같아요. 매우 더딜 것 같아요. 질이 멸렬하거나 좀 참을성 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을성 있는 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거나 어떤 뭐 구조적 요인들로 어디 무슨 뭐 유전이 파괴됐다든지 그죠? 그렇죠. 새로운 뭐 지정학적 위기가 전쟁이 났다든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사실 사우디 혼자 그동안 감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은요. 네. 그러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도 이제 유가를 좀 지금 전쟁 비용 벌려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참을 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 동참 안 했거든요. 그러면 감산도 사실은 언제까지 하느냐. 연말까지 가보다가 흐르면 되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뭐 위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유가 문제는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는데 유가가 주가 상승에 발목은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뒷목을 잡게 하지는 않을 거다. 끄집어내서 저 밑으로 구렁텅이로 그러니까 뒷목 자빠지는 거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표현했는데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죠? 네. 유가, 긴축 얘기.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부동산은 이제 뭐 비구이하는 뭐 일단 어느 정도 수습은 또 해가는 동향 이거 같긴 해요, 그죠? 그거는 좀 일단 잊혀지는 것 같고요. 당분간. 그 PPI, CPI 걔네 똑같은 건데 걔는 디플레이션이 우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폭이 8월 달이 좀 줄었어요. 그 PPI가 마이너스가 4점 몇이었는데 7월 달이 8월 달이 3점 몇인가로 어저께 발표된 게 예상에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하여튼 뭐가 됐던 그런 디플레이션 우려의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어요. PPI는 결국 나중에 코어 CPI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수출 수입으로 연결된다 보니까 좋은 징조예요. 그렇다고 회복되느냐? 그건 아니죠. CPI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각종 뭐 예전에 이혼하고 뭐 결혼 다시 할 때까지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뭐 주택에 뭐 자격을 안 주고 뭐 이상한 법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방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지금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1선 도시, 2선, 3선 도시를 계속 차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악을 좀 벗어나가는 발버둥 치는 효과 정도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환율이죠. 위안화가 얼마 전 7.34 이렇게 갔었는데 이것도 유가처럼 그 한도를 맞고 7.3 이하로 안정이 되면은 그러면 중국도 지켜보자. 이런 관망 모드로 갈 것 같아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가 달성할지 4.95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의 그 최악의 위기는 벗어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